댈러스 밴쿠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댈러스 타일러 마이어스가 결국은 이제 뭐 밴쿠버 떠나게 됐습니다. 사실 이제 뭐 오늘 갈런드까지도 떠나게 되면서 밴쿠버가 이제 순식간에 좀 이제 주축 전력들이 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027년 2라운드 지명권, 2029년 4라운드 지명권, 이렇게 지명권 두 장이랑 트레이드가 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작년에 루크셴이 좀 생각나는 패키지 같은 느낌인데, 루크셴도 이제 2라운드, 5라운드였나? 뭐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아닌가? 기억이 틀릴 수가 있어요. 어쨌든 이런 베테랑 자원들에 대한 수요 같은 부분은 역시나 이번에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밴쿠버부터 보고 넘어가시면 2027년 2라운드, 2029년 4라운드입니다. 이 4라운드 지명권은 좀 먼 미래고, 근데 어쨌든 27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주 가까운 미래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지명권 자체가 충원이 됐기 때문에 오늘 또 충원됐죠. 28년 2라운드 지명권, 그리고 2026년 빈자리였던 2026년 3라운드 지명권까지 이렇게 이제 지명권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뭐 1라운드 두 장 있고 2라운드 두 장 있고, 당장 이제 올해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명권 걱정 별 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. 내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올 시즌에만 상위 지명권을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어요. 퀸 휴스 보내면서 결국 이제 뭐 2026년 1라운드 또 이제 결국은 이제 영입을 했고, 26, 27, 2라운드 샤크스 트레이드, 이게 그 샤우드였죠. 샤우드였나 이게? 어쨌든 샤크스한테 이제 2라운드 두 장 가져왔고, 그리고 이제 댈러스 이번에,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 결국은 이거 갈런드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 시즌만 상위 지명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러더퍼드가 리빌딩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, 저는 그래도 기존 자원들이 워낙 이제 재계약이 많이 됐고 조금 팔기 힘들 느낌으로 갈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리툴링 같은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내년에 계약이 시작이 되는 갈런드까지 팔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갈런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요 선수를 그냥 이제 팔았습니다.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리빌딩을 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요. 그리고 장기 계약 자원들 역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뭐 엘리아스 페테르손이라든가 뭐 베서라든가, 그 다음에 또 누구냐,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. 더브러스크, 그리고 이제 뭐 수비수 페테르손, 그리고 흐로네크,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장기 계약으로 잡혀 있는 주축 자원들이잖아요. 근데 뭐 갈런드랑 지금 이제 이런 뭐 마이어스의 이제 계약이 끝나가는 자원인데, 이런 선수들을 팔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장기 계약 자원들도 좀 안심할 수 없는 느낌으로 좀 풀 리빌딩을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는가. 당장 이번 데드라인에 트레이드를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당장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새로운 팀으로서 컬러로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.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밴쿠버 이야기는 좀 하고요. 목요일에 죄송합니다. 댈러스 같은 경우는 타일러 마이어스 영입을 했습니다. 뭐 마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사이즈도 크고 이제 이런 수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, 밴쿠버가 일단 캡의 절반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50만 달러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캡 별로 이제 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그림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. 댈러스 영입 목적을 살펴보시면은 이 수비진이 괜찮은데 한 자리가 조금 애매한 느낌이거든요. 댈러스가 올 시즌 딱 보면은 실제로 이제 올 시즌에 이제 나왔던 수비 조합을 살펴보시면 린델 헤이스카넨, 지금 이제 글렌 글루천 감독 들어온 이후로는 헤이스카넨 선수랑 린델을 같이 묶는 느낌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조합 많이 가고요. 근데 이제 드버 때는 이제 할리랑 헤이스카넨을 많이 묶었었죠.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좀 변동 사항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 할리 선수는 룬드크비스 선수랑 같이 이제 2라인으로 주로 출장을 하는 데다가 비시엘이랑 페트로비치, 그리고 이제 류브시킨. 근데 이제 뭐 부상자들이 워낙 이제 뭐 자주 나왔기 때문에 룬드크비스도 부상이었고 페트로비치도 부상이었고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뭐 류브시킨도 이제 경기 자체는 뭐 좀 나왔어요. 그런 그림으로 바라보시면 좋은데,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한 자리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좀 류브시킨도 조금 그래 보이고, 그다음 룬드크비스도 조금 그래 보이고.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 시즌 들어가기 전에 비셸이랑 페트로비치가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한 시름 덜었다, 조합을 구축하는데 한 시름 덜었다, 이런 느낌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로스트 프리뷰 때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근데 비셸이랑 페트로비치가 작년 플레이오프 같은 경기를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. 작년 플레이오프 때는 진짜 이제 굉장히 하부 라인에서 알짜배기 역할을 많이 했고, 실제로 이제 이 SAT 퍽 점유 근사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,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샘플 사이즈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,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활약을 펼쳐주면은
참 괜찮겠네라고 느껴졌었던 경기였었거든요.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점 득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, 물론 이제 골 득실은 이제 조금 더 뭐 상관은 없지만, 근데 이제 SAT 그죠? 요것도 이제 41.1%, 작년 이제 그 플레이오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가 떨어졌습니다. 이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버티는 역할을 많이 하는 느낌의 수비수들이 저 SAT 저기 결국 이제 전체 슈팅 시도분에 우리가 얼마나 슈팅 성공률을 시도를 많이 했나라고 하면은 저게 이제 50% 이상으로 나오고, 우리가 이제 많이 허용을 하면은 이제 50% 미만으로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. 근데 이제 비셰리랑 페트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버티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저 점유수치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. 근데 그걸 감안해도 좀 안 좋은 수치라서 이제 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, 결국은 올 시즌 별 문제가 없어 보였던 비셰리랑 페트로비치에서 살짝 구멍이 나온다라는 거는 또 이제 댈러스가 아무래도 타일러 마이어스를 영입하기 위한, 영입을 한 그런 이유이지 않나라고 바라보는 부분입니다.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. 룬드크비스트 자리를 들어가도 괜찮고요. 그러니까 할리랑 이 마이어스. 근데 할리랑 마이어스 이미 좀 불안할 것 같은데.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 라인을 구축을 해도 되고요.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트로비치를 빼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어스랑 비셀 이런 식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또 하나 돋보이는 게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졌습니다. 원래도 사실은 수비진에서 사이즈가 작은 편이 아닌 게 댈러스였거든요. 근데 2m 3의 마이어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비셀도 2m고요. 페트로비치 196에다가 린델, 할리, 카포비앙코 191, 그리고 헤이스카넨조차 188이란 말이에요. 굉장히 크거든요. 이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정말 리그에서 독보적인 피지컬 툴을 가진 느낌의 수비진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. 마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참 좋죠. 그리고 이제 스케이팅 능력이 꽤 좋은 편입니다. 그러니까 사이즈 대비해서 좀 이제 스케이팅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고요. 그리고 이제 리치가 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수비 지역에서도 좀 굳은 일이라든가 이런, 물론 이제 실수가 이 선수가 좀 큰 실수를 좀 하는 편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명이 되기는 하는데,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역시나 사이즈 203cm에 103kg가 되는 정말 피지컬은 정말 대단합니다.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, 스케이팅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지 않죠, 그죠? 탑 스피드도 빠른 편이고, 그리고 이제 뭐 가속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더라고 해도 30% 안에 들어가니까 저 사이즈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왜 이제 스케이팅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슈팅 능력도 매우 강력합니다. 지금 이제 115.63km 평균 스피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슈팅 스피드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는 사이즈랑 좀 비례하는 편이거든요.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댈러스는 어쨌든 번팅까지 보강을 했어요. 내일 이제 번팅 내용은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, 공수 양면에서 중간 자원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. 결국은 지금 이제 좀 선수층, 사실은 댈러스가 매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약도 좀 큰 계약이 들어가는 선수들이 조금씩 생기고, 아직까지 세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유출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번팅도 보강을 했고 공격진에, 그리고 이제 수비진에도 마이어스 보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탄탄한 선수층을 또 구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은 부분이 아닌가, 댈러스 입장에서. 그리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서부 최상위권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. 어쨌든 좀 뭐 기대감을 많이 모으게 되는 댈러스의 상황인데,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, 어쨌든 수비진에서 이런 이제 피지컬을 위시로 하는 이런 수비가 과연 이 플레이오프에 또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